안녕하세요. 저는 삼천중학교 염령하고요. 저희 학교 사례가 좀 사실은 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거의 협력적으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비슷해서 그런 염려도 되고, 아직도 이게 그 학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많을 텐데, 자괴감이 들거나 또는 낭패감이 들거나 좀 허탈함이 들거나 이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필요할 건 같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예, 저희 학교 현재 모습, 일단 코로나19 속에서 학교 민주주의와 협력적 교사문화는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현재의 모습을 몇 장면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교학습 공동체 직무 연수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3월 초에 그 교육지원청에서 전화를 받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4월 23일 이후로 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게 아니라 메모로 전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흥분을 한 거죠. 이 비상시국이야말로 더더구나 선생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저희 취지를 설명을 했죠.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모여야 되고 더 많이 협의해야 되고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 같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우리 언제 모일까? 뭐 이런 선생님 바쁘시겠지? 뭐 힘드시겠지? 모이는 게 논의하는 자리가 지루할 수도 있겠지? 이런 고민 없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이미 계획했던 날짜대로 모이는 것이 너무 수월했고, 그 단위로 고민과 또는 실행과 그 실행을 성찰하는 것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뭐 교과 단위로 또는 전체가 수시로 모여서 논의를 했고요. 오프라인에서 했던 공개 수업, 그리고 공개 수업 사전 모임, 그리고 공개 수업 참관을 하고 나서의 수업 연구회까지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 수업에서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더 주요했고 효과를 봤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수업을 온전히 처음부터 같이 준비를 하고 수업을 고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배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같이 보고 또 성찰하고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저희 교환학습 공동체는 1학년, 2학년, 3학년 교환학습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안테나 모임이라고 해서 비교과 교사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사안이 생기기 전에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진로 상담교사, 그리고 상담교사, 또 사서 선생님, 보건 선생님, 또 영양교사,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까지 해서 그분들이 수업 외에 다른 여러 공간들에서 보여지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관찰해서 같이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라인 학습이라는 얘기가 교육청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는 이게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해서 온라인 학습을 그러니까 학교 전면적으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TF를 꾸려서 먼저 고민하고 안을 만들고 교사 연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온라인 학습 TF를 꾸렸고요. 그래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제가 이 온라인 TF에 이제 저도 속해 있는데, 이 TF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은 물론 기기의 활용 능력이 뛰어난 그런 교사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생짜 모르는 사람도 나도 뭔가 배우면서 같이 협력해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고, 또 거기서 같이 하겠다는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6명의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러 플랫폼을 일단 검토하고 EBS 온라인 클래스, 위두랑, 이학습터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실행이 되고 있었잖아요. 얘기가 되고 있었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안전 과부하의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전국에서 시행이 될 경우에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필기 영상, 직접 우리가 만든 영상이나 PPT 영상이나 기존 영상이나 아니면 강연 어플이나 또는 다양한 학습 자료들을 활용해서 개념 학습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 구글 클래스룸이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과제를 제시하기도 좋고 제출을 받기도 좋고 개인 과제나 그룹 과제나 전체 과제를 내기에도 좋고 또는 그 단위로 소통하기도 좋고 또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과정 중심 평가를 고민하면서 구글 클래스룸 연수를 전교사가 같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수업에 활용했던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래서 1, 2, 3학년 전부 다 모든 아이들이 다 이 경험이 수업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익숙하고 선생님들에게도 익숙하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학년 전체의 선생님들이 그 학년의 모든 수업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으로 형태를 잡고 그 전체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제안하기 이전에 클래스룸 안에서 그때는 저거였잖아요. 온라인 계약하기 전이어서 선생님들이 각자 가정 통신문을 통해서 그 각 교과 선생님들이 이러이러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렇게 제출하세요. 뭐 이렇게 거둘 거예요. 등교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미리 수업을 해보신 시범 수업을 해보는 거예요. 다양한 형태로 설문지, 모둠 학습, 실시간 학습,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을 해보고 그 다양한 수업 사례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그때 선생님들이 많이 얼었었어요. 나 이거 잘 할 줄 모르는데 어떡하지? 나 이제 끝났는 건가? 막 이렇게 얼었었는데 우리가 공유했던 것은 수업 잘하는 교사가 결국은 온라인 수업도 잘한다. 그러니까 오프 수업 잘하는 교사가 수업은 관점의 문제인 거고 아이들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고 어떻게 그 소통을 이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기기 활용은 간단한 것만 배우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를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기죽지 말자. 온라인 학습에 매몰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구현하려고 했었던 그런 배움과 성장을 놓치지 말자라고 공유했던 거, 같이 합의했던 거, 그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안테나 확대 모임이라고 해서 1학년 수업연구회가 있고 안테나 모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1학년 선생님들이 보아하니 1학년 아이들 중에서 온라인 학습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 3명 정도를 학교로 불러서 등교를 시켜서 학습을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엄청 확진자가 생기고 어디서 전염이 됐는지 감염을 알 수 없는 그런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등교 수업 절대 금지, 엄중 처벌, 이러면서 공문이 내려왔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확대 회의를 가진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보건선생님이랑 이제 저희 교감 선생님께서는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죠. 근데 어쨌거나 방역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주일간은 지켜보자. 그리고 학습을 위한 등교는 자제하고 돌봄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은 부르자. 이렇게 정리를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어쨌거나 이제 가정에서도 돌봄이 안 되는 돌봄조차 학습은 차치하고 돌봄도 안 되는 아이들은 누가 굳이 하겠어요. 저희가 해왔던 것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찬반이 엄청 치열했었는데 하고 나서도 아쉬움은 많이 남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따뜻한 자리였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면은 이제 기초학력, 기본학력 책임지도제라고 올해는 그렇게 부르죠. 이것이 작년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모든 교사의 이해가 필요하고 모든 교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연초에 교학공 공통 연수로 잡았었는데 그것을 이제 4월 8일에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1, 2, 3학년 고2 온라인 학습이 잘 안 되는 아이들 또는 작년에 학습 부진이 보였던 아이들, 그래서 학습 지원을 받고 있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 동의를 얻어서 등교 학습을 시켰습니다. 마침 올리원 올리유 신청하겠느냐는 공문도 내려와서 1학년 중심으로 해서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을 연결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원 올리유 학습 상담도 하고 있고
온라인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을 등교해서 온라인 학습을 봐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교과 학습을 지원하는 강사 두 분도 채용해서 교과 학습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생 교육봉사자도 2명 와서 안 되는 아이들을 봐주고 있습니다. 학교 구석구석에서 계속 이런 정규 수업이 안 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장면 5번째는요. 교생 실습, 원래 10명이 신청했어요. 저희가 교생 실습 신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작년에 선생님들과 합의하기를 10명까지, 우리 학교가 교사들이 전부 교장 교관 빼면 3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까지만 받자. 그래서 10명까지는 받자라고 했는데, 한 분은 가정과 선생님이 이제 출산 휴가를 들어가는 바람에 포기를 했고, 한 분은 본인이 스스로 이 코로나 상황이 무서워서 포기를 했고, 그래서 8명이 교생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0 중3 개학이다라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러면 3학년 선생님들이 8명을 다 받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대면 수업이 되면 아무래도 받고 얻고 배워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이제 그 등교 수업도 미뤄지는 바람에 1, 2, 3학년도로 되돌아졌고, 그 와중에 온라인 수업을 참관을 하고 수업을 떼주고, 그 짧은 등교주에 등교 수업을 떼주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각종 회의와 교학공 모임에 참여하고, 또 이틀간의 빡센 연수도 하고, 또 수업 공개, 수업 시연이라고 하나요? 그 대표 수업을 하는 과정도 우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사전 모임과 참관과 수업 연구의 과정을 거쳐서 해보면서 평가할 때는 징징 울면서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6번째 장면은 또 평가와 전망, 이제 1학기를 마무리하면서 1학기 온라인 학습을 평가하고, 그리고 2학기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고요. 이제 5차 논의와 6차 논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보고 같이 길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처음 경험하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자료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번째,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고 있나요? 그렇죠. 전화가 와서 핸드폰을 껐더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런 교육 활동들이, 그러니까 온라인 이 코로나 상황 이전에 했던 교육 활동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느냐, 그 요인을 한번 따져봤어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그랬더니 우선 저희 혁신학교 시작을 처음에 10년 전에 할 때 수업으로 잡았던 것, 그것이 주효했던 것 같아요. 그 수업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합의를 했죠. 그리고 나 혼자의 실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실천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합의했죠. 14차례의 토의와 공부 끝에 무진장 힘들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타결을 한 이후로 10년 동안 구성원이 수없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거든요. 물론 수업 공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중간중간 평가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었어요. 그러면 다시 고민하는 거죠. 머리 맞대고. 나의 성장 욕구와 선생님의 욕구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교원학습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할까요?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어떻게 운영할까요? 이걸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전교사 1회 이상, 연 1회 이상 공개 수업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신규 교사도 아니고 왜 이걸 해야 해? 라고 토로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제 평가와 전망 논의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열띠게 토론해서 결론은 우리 모두 성장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이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또 역시 훈훈한 자리로 마무리되고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교사 학습 공동체 참여와 수업 공개는 지금까지 학교 안 교실의 벽을 허물고 동료성을 쌓는데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2번째 요인은
혁신학교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엄청난 토의를 거쳤어요.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부터 시작해서 혁신학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방점을 어디에다 찍을지,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저희는 주로 학년부에 중점을 뒀었는데, 학년부를 안착시키는 거에 중점을 뒀었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학생 상벌점제 대안이 없을지, 또는 학생 가산점제 이게 필요할지, 하여튼 좀 의문이 가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 무엇이든 안건이 됐었고, 또 무엇이든 집단 지성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경력교사나 신규 1년차 교사나 전입교사나 기간제 교사나 부장교사나 평교사나 교장교감 선생님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n분의 1의 발언권을 가지고, 또 결정할 때는 충분히 듣고 표결보다는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규 1년차가 고민이 많습니다. 나 4년 뒤에 다른 학교 가면 어쩌지 이러면서.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한 선생님, 자치학교 연구보고서에 한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30년 동안 계속 민주가 무엇인가, 민주시민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학교에 와서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구나 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됐다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을 짚으면 학년부 중심인데요. 수업 혁신에 어쨌든 중점을 뒀으면 이 수업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 회부터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완벽한 모습으로 시작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죠. 우리 다 처음이어서. 그래서 첫 해는 학년부 공간만 그렇게 만들어 줬었고, 두 번째 해는 업무도 조금 개편을 해보고, 그 세 번째 해는 부서를 또 통폐합해보고, 네 번째 해야 비로소 지금의 학년부 체제가 안착이 되게 됐거든요. 4년차 학년말 평가와 전망 논의에서는 그 간에 있었던 업무부의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나도 담임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싶다는 거죠. 교육의 꽃은 담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3년 순환 보직제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어렵게 토의와 토론을 거쳐서 거의 이제 타결, 합의를 이를 즈음에 한 분이 나는 도저히 업무부서로는 못 간다. 난 담임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막판에 눈물을 보이시면서 호소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끝내 우리가 3년이 지나면 무조건 1, 2, 3지망은 다른 부서, 업무부였다면 학년부를, 학년부였다면 업무부서를 쓰자라고 처음 그거였는데 그걸 좀 수정하게 됐죠. 1안만 다른 걸 쓰고 그럼 2, 3안은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쓰자라고 해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씩 얘기를 들어보고 그분들도 만족할 수 있는, 지향을 가지고 있는 내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하나씩 찾아가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요인으로는 평가와 전망 워크숍과 2월에 하는 새학년 맞이 워크숍에 평가와 전망 워크숍은 한 해 교육 활동을 다 돌아보는 자리인 거죠. 거기서 이제 여러 단위로 소그룹으로 또는 길게 이렇게 크게 논의를 하는데, 새학년 맞이 워크숍에서 전입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게 되게 저희에게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식구니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결정하고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라는 그 출발선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참 좋았고요. 그 워크숍이 끝난 이후로도 전입교사 연수를 따로 마련해서 우리 학교 수업이 어떻게 되고 혁신학교가 어떻고 우리 학교 문화는 어떻고 애들의 특성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또 쫑알쫑알 적응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것들은 그때그때 부장회의나 교나스 공동체나 각종 TF 모임이나 또는 전 교직원 회의에서 시줄과 날술처럼 소통하면서 논의해 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인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과 협력적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 탄탄한 공동체성을 이룬 이후에는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학생 자체하고 그 수업에서 이루어진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돌보고 독서 교육하고 기본학력 책임제하고 이것을 서로 협력 속에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점점 확산이 되는데 그
그것들이 지금은 누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단단하게 받쳐주는 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고 그리고 6번째 요인으로는 내부형 B형 공모교장인데요. 이 진행 과정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 학교원 구성원들이랑 이거 되게 어색하잖아요. 우리 지향이 뭐야? 뭐 이런 거, 우리 어디까지 왔니? 이런 거 얘기하기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럼 미래에는 무엇을 우리가 같이 꿈꿀 수 있는 건지, 이런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4년 전에 지금의 우리 교장 선생님을 모실 때 그랬고, 올해 2학기에도 내부형 B형으로 새 교장 선생님을 모시게 됐거든요. 그 과정도 그랬습니다. 역시나 학교 혁신을 함께 꿈꾸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을 모신다는 건 발령 전부터의 논의 과정에서뿐 아니라 발령 후 학교 민주주의 토양을 만들어가고 발전시키는데 맞춤한 걸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고민은요. 우선은 지원청과의 학교의 관계인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는 학교는 일단 당장 아이들을 만나야 하고 수업을 해야 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했었던 건데, 그에 반해서 지원청은, 특히 교육청, 지원청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죠. 이거 어쩌지? 이런 어정쩡한 관계로 우리 그래 지원할게 라는 명패를 달긴 한 것 같아요. 형식상으로는 그랬던 것 같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 지원청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교육이 멈출 것 같은 그런 각종 사업들을 취소하고 연기했던 것, 그것이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로는 우리가 방역과 온라인 수업으로 또는 학생 돌봄으로 정신이 없을 때 우리 곁에는 동료들이 있었고 학교와 학부모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은, 학교 교육활동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원청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협력으로 우리가 어깨를 걸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사에게 새로운 과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개별 학생들의 학습 상태가 더 잘 보이게 됐고, 개별화 교육의 절실함을 또 한 번 느꼈고, 소통과 협력, 공동체성을 온라인 교육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또 궁리하고 있고, 또 학교나 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을 다시 정립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죠. 교육이 미래를 품고 있음은 모두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코로나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미래 교육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해 학교가 해야 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관리와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모든 학교 교육, 가장 기본적인 학교 교육,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하는 그런 교육, 이것에 일정 정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어쨌거나 최소한의 관리와 최대한의 지원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학생, 교사, 학부모 협의체의 필요성인데요. 등교 방식이나 급식 운영 방식이나 쉬는 시간을 몇 분을 가질까나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는데 학부모 의견을 들어야 했어요. 듣고 싶었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더라고요. 방역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셨었는데, 온라인 수업 방식을 어떻게 할지도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었고요. 그래서 학부모회 그리고 학원이 학부모 독서 동아리를 통해서 수시로 그 의견을 수렴을 했고, 필요하면 전체 학부모에게 설문을 돌려서 의견을 들었었는데요. 만약에 3주체 대표들로 구성된 학생, 학부모, 교사 협의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훨씬 더 대표성을 뜬 의견들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구호가 아니라 정말 체감한, 그 필요성을 체감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고민은 전교사 회의에서 전교직원 회의로, 협력적 교사 문화에서 협력적 교직원 문화로 나아가고 싶다는 건데요. 토론회는 교직원 회의라고 저는 부릅니다. 앞에서도 계속 교직원 회의라고 했죠. 근데 실은 교사 회의였습니다. 송환영회나 최근에 방역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할 때는 이분들도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일상적인 논의에는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올해 초에 기초학력 관련,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대동단결하는 그런 분위기 다들 있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몰아서 기초학력 이 아이들의 심리 정서,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공통 연수로 다 전교직원이 같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행정실도 모셨어요. 와서 같이 듣자. 그래서 행정실장하고 차석이 들었고 회복적 생활교육 둘러앉아서 이야기 나눌 때에도 공무직 선생님이 오셨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런 의미 있는 교육을 이야기하는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좋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작년 9월에는 공무직 5명 중에서 4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듯이 이분들에게도 우리 학교 오리엔테이션을 자리를 가졌거든요. 2시간 정도. 혁신학교가 뭔지, 혁신자치학교가 뭔지. 그러니까 그렇게 5, 6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 삼정중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 학교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활동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논의하고 협력하고 또 수업하는지, 아이들 특성은 어떤지, 우리 학교 업무는 크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너무 좋아라 하셨더라고요. 어떤 연수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제 마음에 남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의미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뿌듯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의 때 같이 오셔요 라고 하지만 여전히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 그리고 또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또 그 시간을 오게 되면 그 시간만큼 나의 업무가 미뤄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을까,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성원들이. 네 번째 고민은요, 학교 교육과정까지 이루어야 진정한 학교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학교 민주주의는 제가 조금 변형을 해보면 학교 구성원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학교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권력은 당연히 아이들을 위한 권력이어야 하고 교육을 위한 권력이어야 하는 거죠. 한 나라의 교육의 지향을 국가교육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학교의 교육 지향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다르지 않죠.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교육과정 TF 수차례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지금 여건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학년별 주제중심 교과통합 교육과정 운영 정도라는 것. 물론 이것도 학교 내 선생님들의 협력이 잘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학교 민주주의는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이 구성원들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